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제가 못다 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넥신을 지난주 일요일 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죠. 자, 그때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였겠네요. 요게 월요일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였겠네요. 자, 뭐, 그때보다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때 종가가, 13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17만 7천 원이니까, 물론, 예, 그 전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때는 뭐, 이거보다 더 쌀 때죠. 자, 근데 제가 두 영상에서 백신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백신이 가장 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만들면 안 보세요. 그래서 한 20분 내외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좀 말씀드릴 거를 많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백신은 그거죠. 자궁경부암 플랫폼 그걸 갖고 저 이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지금 임상 실험 중인데요. 아마 9월 달에는 그 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국내 기업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람한테 임상 승인도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제넥신이 이 임상 승인을 받은 게 6월 달에 받았어요. 6월 달에 임상 승인을 받았고, 자, 오늘은 뭐 백신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 치료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죠. 영국 회사예요. 영국 회사인데 레브 이뮨이라는 회사. 이 회사에서 코로나 저 중증 치료 중증 환자한테 이 저 약물을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루킨이라는 약물이죠. 근데 요게 그 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중증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인터루킨 이거하고 같은 약물이에요. 같은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영국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게 어떤 약이냐면요. 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지금 기존의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 뭐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좀 죽이는 그런 약물이죠. 그래서 뭐 항생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복용하고 이러면 굉장히 해롭잖아요. 자, 뭐 이게 그 내성도 생기고 바이러스가 그런데 요거는 어떤 약물이냐면요. T세포라는 게 있어요. T세포라는 거는 이 면역세포를 얘기합니다. 면역세포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인터루킨이 이 T세포의 수를 늘려주는 그런 유일한 약물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이거를 치료를 하는 그런 약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T세포가 아마 나중에는 약이 뭐 화학약품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없어지고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항암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1세대 항암제는 그냥 폭탄 쾅 터트려 갖고 뭐 정상세포든 뭐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라 그러죠. 찾아가서 그거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고요.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이 그 인터루킨이 지금 이 제넥신이 지금 현재 치료제로 지금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게 뭐 하는 약이었냐 하면 지금 임상 실험 중인 약입니다. 뭐냐 하면 키트루타하고 병용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상 중이에요. 이상 중인데 그 3중 음성 유방암
이게 키트로타 하나로만 약물을 치료했을 때, 그 주입을 했을 때 반응률이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제넥신에 인터루킨을 같이 이렇게 병용으로 투약을 했을 경우에는 120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1440은 지금 이제 실험 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800 마이크로그램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걸로 1200 마이크로그램에서 키트루타하고 병용 치료를 했을 경우에 반응률이 5%밖에 안 나오던 그런 반응률이 50%대로 10배가 확 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뭐냐면 다른 그 항암제들이요, 이런 것들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이 차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요거를 지금 키트루타하고 병영 치료를 하고 있고 이상 중이고요. 며칠 전에 또 나온 게 있었죠. 자, 며칠 전에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노바티스의 치료제가 있어요. 항암제죠. CAR-T라는 그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하고 림프암에 대한 거, 요거를 또 병용 임상 일상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 약물이에요. 바로 이 플랫폼을 갖고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치료제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회사가 네오이문텍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요게 미국 자회사인데요. 6월 달에 코로나 경증 치료제에 대해서 경증 치료제로 일단 일상 임상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같은 물질이 영국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물질을 갖고 영국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겠죠. 자, 거기서 효과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면 이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뭐 잘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 렘데시비르 뭐 이런 것들 막 미치잖아요, 트럼프 거의. 자, 그래서 미국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치료제 임상이 있고요. 또 요거는 뭐냐면 원래 제넥신의 플랫폼이에요. 제넥신의 플랫폼인데 제넥신이 미국 쪽에 그 자회사를 두면서 이 제넥신이 미국 쪽에서 실험하기는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든 겁니다. 자, 지분은 25%좀 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가 제넥신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네오이문텍이 그 임상 실험을 해서 그 효과가 있어서 약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제넥신도 일정 부분 그 수익을 제넥신이 갖고 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아서 이 코로나 치료제죠. 일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이 인터루킨이에요. 인터루킨으로 일상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되게 또 이거는 정말 좋다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일상 승인을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주사로 하는 거죠. 근데 또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그건 뭐냐 하면 라이트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실험하는 거예요. 라이트 펀드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런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근데 요거를 원숭이한테요, 그냥 주사로 안 넣고 코에다가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예요. 스프레이 형태로 코에다가 이래 뿌리는 거, 그거를 라이트 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임상 단계예요. 요거는 전임상 단계인데 일단 뭐 그렇죠. 원숭이 코에다 뿌려보는 거예요. 원숭이 코에다가 뿌려보고 아마 이 백신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할 때는 전임상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데 효과가 이 한번 뿌리면 5일에서 35일 정도 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저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속수무책이지만요.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료제 자체가 이 면역 T세포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 쪽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전임상 단계인데 요게 성공해서 되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자, 약효가 5일에서 35일 정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해요. 그 T세포를, 면역세포를 증가시키는 약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뭐 이게 제대로 개발이 된다라면, 그쵸? 코에다가 칙칙 뿌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5일 정도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사 맞는 거 이런 것들 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야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방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방 효과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 이런 데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뭐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회사가 네오이문텍이라는 자회사가 미국 자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 예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 네오이문텍 자회사 상장 얘기도 있을 거예요. 자회사 상장 얘기도 있고, 자, 그렇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죠, 지금. 뭐 9월 달에는, 지금 이제 8월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8월 27일인데, 9월 달에는 국내 백신에 대한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도 나올 거고요. 백신의 임상 이상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칼베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칼베라는 회사는 얼마 전에 그 빈혈 치료제가 또 있어요. 빈혈 치료제가 또 있는데 요게 GXE4라는 물질인데요. 요거는 아세안 3상에 들어갔는데 요게 칼베랑 같이 만든 회사. 물론 그 플랫폼은 제넥신 거죠. 그래서 요쪽하고 지금 빈혈 치료제도 3상 들어가 있는데 이 칼베하고 임상 2상을 아세안하고 백신 얘기예요, 이거는. 아세안 쪽하고 뭐 우리나라 같이 임상 2상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요게 되면 대박 치지 않겠습니까? 코에다가 칙칙 이거 코 칙칙. 자, 그런데 다른 물질들 같은 경우는 임상을 허가를 받아서 그런 물질이 거의 없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허가가 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로킨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제 병용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국 쪽에 있는 회사가 뭐 이걸로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코로나에서 중증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상당히 큰 그런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저 5월달 이때 7만 원대 초반 이때 매수를 했어요.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만 2천 원 막 이때. 그런데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 22평선 자체가 빨간 선인데 쭉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향해 가고 있죠. 근데 이걸 안 깨요. 자, 보시면 계속 22평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정받았다가 또 가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 2000년대 초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삼성전자가 꼭 이렇게 움직였어요. 22평선 안 깨고 계속해서 뭐 갔다가 20선까지 조정받고 갔다가 20선까지 조정받고 계속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 제넥신도 마찬가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전에도.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하려면 남의 약 뺏겨갖고 복제약 해갖고는 안 되죠. 복제약 해갖고는 안 됩니다. 자, 지금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신종플루 약
그러니까 타미플루죠. 그걸 하나 제대로 개발해 갖고 이게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넥신이 100% 그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중국 쪽에서 또 삼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인간 성장 호르몬. 애들이 이 주사 맞고 키가 컸답니다. 예, 키가 컸대요, 애들이. 그리고 2상까지 끝난 상태예요. 2상까지 끝나고 지금 3상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중에 지금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 좀 경제성 가치가 높은 것들, 그런 것들부터 먼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터루킨,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GXI7이죠. GXI7 그리고 GXI88 요거는 자궁경부암 백신이에요. 이거 역시 지금 이상 진행 중입니다. 이상 진행 중인데 그 플랫폼을 갖고 백신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항암제 병용 치료하는 그 플랫폼을 갖고는 저거를 만든 거,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주가가 좀 무거웠었습니다. 되게 안 움직였었는데 거기는 안 움직인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안 움직였던 거는 뭐냐 하면 이 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상환 우선주라는 게 뭐냐 하면 주식으로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특정한 가격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우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 상한 우선주가 한 190만 주 정도가 보통주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 전환가액이 9만 원대 막 이러다 보니까 못 팔았죠, 그거를. 못 팔고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걱정거리였어요. 근심거리였는데 저 물량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조금만 주가 올라가면 저 물량들 쏟아질 텐데.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상장이 돼서 올해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그 대부분의 보면 신한금융 창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다 소화가 됐습니다, 지금. 상한우선주 물량은 거의 다 소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상장된 물량이 또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상장된 물량이 있고, 요건 뭐냐면 전환사채가 상장이 됐던 겁니다. 자, 이 전환사채는 다 합쳐갖고 한 40만 주 약간 넘어요. 40만 주 약간 넘는 수준이니까 그 전에 상한우선주가 이렇게 전부 다 소화는 그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물량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40만 주 정도는 오늘 거래량이 880만 주죠. 그럼 뭐 껌이죠. 그리고 아마 지금 벌써 며칠 됐으니까 이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장되기 전전날 그때부터는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물량이 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됐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오버행 이슈 이런 게 없어진 겁니다. 자, 물량 나올 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좀 나와봤자 옛날에 직원들한테 뭐 그런 거 준 거, 스탁옵션 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상장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큰 물량들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하려면 자기들이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을 만드는 회사라야 돼요. 신약을 만드는 회사. 자,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런 거 복제약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솔직히 남의 것 뺏겨서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신약을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생명공학 쪽, 이런 쪽일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앞으로 좀 우리 생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미래에 생길 병들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그런 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병원 갈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 뭐 DNA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제넥신 영상을 찍을 때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매수한 것들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냥 보유하고 있느냐? 팔만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길 때까지 들고 갈 겁니다. 자,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뭐 9월 달에는 저 코로나 백신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영철 회장이 그런 말씀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전에 기술 수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그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좀 있으면 미국 쪽에 네오이문텍에서 하고 있는 그 치료제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나올 때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인도네시아 업체 그 칼베하고 임상 이상을 들어가게 될 거고, 백신에 대한 이상 들어가게 될 거고, 또, 저 원숭이 전임상에 들어간 거, 코로나 치료제요. 코에다 칙칙 뿌리는 거. 자, 이거 말고 주사로 맞는 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임상 일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제도. 근데 이런 것들이 원숭이 쪽에서 좀 효과가 괜찮으면, 근데 이게 뭐 라이트 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코에다 칙칙 뿌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임상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시간 좀 지나면 올해 안에, 올해까지 이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이나 연초, 이때쯤 되게 되면, 그쵸? 이 백신 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줄줄이 계속해서 재료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걱정이었던 오버행 이슈 이런 부분들도 없어진 상태고요. 자, 오늘도 지금 뭐 한 20분이 약간 넘었네요.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이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그래서 자, 오늘 일단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자, 뭐 요 정도만 아셔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그리고 전에 제넥신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거, 요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고, 또 그 바이넥스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 이 바이넥스를 얘기를 하면서도 또 제넥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 백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제넥신에 대해서 또 영상을 또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